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강의 구범 강경수의 로쿠크 법칙입니다. 지난 주인가요? 예, 제가 대전에서 강의를 하고 횡성으로 올라오는 길에 청주에 대학교 후배가 양봉을 하는 후배가 있어가지고 찾아가서 하룻밤을 자고 온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제가 언제 시간 내가지고 한번 가겠다라고 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말을 가볍게 어떤 때는 농담같이 하지만은 저는 그런 말들조차도 반드시 지키려고 이렇게 언젠가는 지키게 되고 지키려고 또 노력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후배는 대학교 방송국 후배였는데 현대중공업에서 24년 동안 아주 성공적인 이런 어떤 직장 생활을 마치고 그런 어떤 자기가 평소에 꿈꾸던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 퇴직을 한 후배였거든요. 그런데 그 후배하고 거기에 하룻밤을 자면서 들은 얘기가 꿀벌들에 대해서 또 양봉에 대해서 너무나도 신비로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얘기는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는 4년 이내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다는 거죠. 야, 아니 꿀벌이 사라지면 왜 인류가 멸망한다는 거지? 예,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식의 원이라고 해가지고요. 지식의 원. 아는 것 바깥은 다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모르는 것을 다 모른다고 인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암과 모르는 그 경계 부분만 인지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조금 아는 사람은 모르는 것도 조금밖에 모르는 거죠. 그 경계 부분만이니까. 많이 아는 사람은 모름도 커져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배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왜? 자기가 점점 오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세상에는 진짜 많이 아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예. 그게 지식의 원이라는 것인데 어쨌든 저도 그 후배로부터 그 양봉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듣기 전에는 전혀 몰랐다는 거죠. 꿀벌이 사라지면 왜 인류는 멸망하느냐? 꿀벌들이 우리는 어떤 식물들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물들이 수정을 못한다는 거죠. 식물들의 수정을 도와주는 것이 이 꿀벌이 그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거죠. 날아다니면서. 물론 바람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꿀벌이 거의 90%를 담당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야, 진짜 놀라웠습니다. 그 하찮아 보이는 꿀벌이 인류의 이 멸망하고 이 관련이 있을 정도로 이 설모가 있다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수년 전에 제가 서초동에 서울에 살 때 우면산 서울 둘레길을 돌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이 멋진 길을 쭉 가면서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참 길이 멋지다. 그런데 그 길을 지탱해 주는 갓길들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니지 않지만은 그 허드렛길 같은 이 갓길들이 그죠? 갓길들에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데 그 갓길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갓길들이 지탱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 다니는 이 길이 그죠? 멋져 보이고 설모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설모 없어 보이는 이 길들이 설모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는 것이죠. 그 설모없어 보이는 그 갓길, 그죠? 허드렛길도 설모가 있는 거죠.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는 길이 존재한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분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장자, 춘추 전국시대, 특히 전국시대 이게 현자였죠. 그런데 장자가 무용지용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무용지용. 설모 없어 보이는 것들이 오히려 설모가 생겨난다는 거죠. 무용지용이라고 합니다. 예. 그죠? 선산이, 아니죠. 못생긴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라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못생긴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잘생긴 나무는 전부 다 말이죠. 이렇게 다 이렇게 불목에다가 팔려가고, 그죠? 어디 대감집으로 팔려가고. 그런데 이 못생긴 나무는, 그죠? 팔려가지 않으니까 있으면서 못생긴 나무가 선산을 지켜준다는 거죠.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 설모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장자는 노자
그 우리가 도교를 얘기하면 노장 사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노장이 노자와 장자거든요. 그 장자는 노자의 후계자쯤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노자와 장자는 많이 다릅니다. 노자는 이 도덕경을 읽어보면은 이 사람은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바람직스러운 방향으로 변화 또는 변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무위자연을 얘기했습니다. 뭔가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이게 자연적으로 양심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런 것을 무위라 그래요. 무위. 인위적으로 하는 것을 유위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그래서 노자는 공자를 비판을 한 것이, 공자가 하는 것은 좀 유위에 가깝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진짜 어떤 하고 싶은 대로, 이쪽 본성이 이야기하는 대로, 양심이 밝히는 대로, 불을 밝히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최고라는 거죠. 예. 군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 그죠? 예. 하지유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있구나 하는 것만 아는 이런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무위자연이라는 것은 무위, 그죠? 무위를 행하면은 스스로 그를 연 스스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 이게 노자였거든요. 그런데 장자는 철저하게 개인적이고 어쩌면 반사회적이고 무정부주의자, 무국가주의자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로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산과들,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이 장자이거든요. 어쨌든 이 장자는 노자로부터 영향을 받았는데, 그런데 장자가 그죠, 무용지용을 이야기했는데, 그 무용지용과 같은 그런 말이 오늘 도덕경 그죠 22장을 할 차례인데요. 21장은 도에 대해서 말이죠, 아주 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희황찬란한 이런 어떤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한 그죠 한편의 시와 같아요. 그래서 21장은 뺐습니다. 21장은 빼고 22장에 나오는 어떤 곡적전이라는 말입니다. 곡적전. 예. 곡은 뭡니까? 구불 곡자거든요. 왜곡, 뭔가 뒤틀린 이런 것을 보고 그죠 왜곡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뭔가 꼬부라지면은 그죠 온전할 전자잖아, 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온전하다는 거죠. 곡적전 어떻습니까? 꼬부라진다, 이게 쭉 펼쳐지는 것이 아니고 그죠, 꼬부라지는 이런 소나무는 못생긴 소나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못생긴 소나무가 그죠, 잘생긴 소나무는 다 팔려가고 못생긴 소나무가 선산을 지키면서 평생을 온전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예,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곡적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와 똑같은 것이요, 내나 뭐 비슷한 말입니다. 왕적직이라고 그랬어요. 왕도 이게 굽을 왕이거든요. 이 직선이 아니고 어떤 곡선 거죠. 이렇게 굽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부러지면은 곧게 나아간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번 볼까요? 애벌레, 그죠? 똑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구부리지 않습니까? 몸을 구부리면은 나아가고, 용수철도 밟으면은 구부러지죠. 그렇지만 놓으면 튀어오르고 말이죠. 사람도 어떻습니까? 이런 어떤 이게 좀 구부러지는 그죠? 이런 어떤 시기를 잘 견디고 나면은 크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것을 왕적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찌 보면은 말이죠, 꼬부라진 것이 어떻게 온전해? 그죠? 이 굽은 것이 어떻게 똑바로 펼쳐져? 이렇게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서로 전부 다 모순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모순되는 것 같지만서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면 어떤 그죠, 이 통일성이 있다는 거죠. 말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모순 통일이라 그래요. 그런데 노자가 이야기한 것들은 거의 모순 통일적인 그런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자만 그런 것도 아니고 장자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예. 어쩌면 삶 자체가 이런 어떤 모순 통일적인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단 우주를 한번 볼까요? 우주는 아주 케이오스, 혼돈된 상태인 것 같지만서도 코스모스,
어떤 일정한 질서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삶에 있어서도 보면은 그죠? 이순신 장군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적 생이요 생적 사라 그랬지 않아요?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그죠? 어쩌면 우리가 이 고통의 순간에 쾌감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역경이 왔는데 역경이 그죠? 돌이켜보면 축복이 되어지기도 하거든요. 불교에서는 번뇌, 그 역경이랄까 이런 어떤 이게 많은 어떤 거죠. 이 번뇌가 고민이 깨달음 보리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번뇌적 보리라고 했어요. 번뇌적 보리라는 것은 그죠? 막 참 고민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전부 다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서로 모순된다는 거죠. 서로 모순되는 듯한 이런 역설, 그죠? 이걸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 꼬부라진 것이 어떻게 완전해? 굽은 것이 어떻게 똑바로 곱게 펼쳐져?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사람이 그죠? 사유력과 타인과 외부에 대한 전체에 대한 그런 어떤 사유력과 이해력이 더 깊어지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어떤 말보다는 그 말이 나오게 된 어떤 전 맥락, 그죠? 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사람이 더 사유력과 이해력이 깊어지겠습니까? 무용지용, 쓸모없는 것이 어떻게 쓸모가 있어?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서도 조직을 보면은 그죠? 능력 있는 아주 쓸모 있어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쓸모 있어 보이는 사람은 쓸모 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또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쓸모 없어 보인다고 그 사람들 다 쳐보세요. 그럼 쓸모 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가는 것 같으면 오히려 그 조직이 잘 될까요? 쓸모 있어 보이는 사람들만 다 쳐버리고 남았다 칩시다. 그럼 그 중에서 또 쓸모 있는 사람, 더 쓸모 있어 보이고 쓸모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또 다 쳐내는 것 같으면 결국은 어쩌면 자기 혼자 남을지도 모르는 거죠. 혼자서 삶을, 일을 잘 경영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 하찮아 보이는 미물 같지만서도 그 꿀벌이 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류가 이렇게 인류뿐만 아니라 생태계가 이렇게 살아 돌아간다. 그죠? 그리고 진짜 이 쓸모없어 보이지만 그 지구이 그래도 남아 있어주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잘하는 사람은 그죠? 좀 더 그죠? 이게 또 보이고 또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또 어떤 좀 더 동기부여가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사고를 가지게 되는 것 같으면은 이게 좀 못난 사람,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시각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쓸모없는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틀림없이 비난하고 그죠? 못마땅해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관계가 안 좋아지고 그죠? 어떤 결과가 낫겠습니까? 그죠?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겠죠. 그런데 무용지용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이 쓸모가 있어 라고 그런 사고를 하게 되는 것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도 아직은 때가 아니어서 능력을 발휘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죠? 당신이 또 이렇게 그렇게 될 날이 올 겁니다. 또 그 사람을 격려하고 동기부여주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이 밭에 줌으로 인해 가지고 또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그죠? 일과 삶을 더 잘 경영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예.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우리 리더님들께서 그죠? 무용지용,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 쓸모가 생긴다. 그리고 곡적전이고 왕적직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이렇게 좀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